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60대부터는 영양제를 꼭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5가지 영양제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60대부터는 영양제를 꼭 챙겨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젊었을 때는 식사만 잘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만큼 영양소가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의 70%가 흡수됐다면 60대 이후에는 30%밖에 흡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량은 해마다 1%씩 감소하고 뼈는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식사만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고르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IFOS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IFOS 인증은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없고 오메가3 함량이 정확하다는 걸 보증하는 국제 인증입니다. 그리고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PA와 DHA는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인데요. 하루 1000mg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에 따라 한 알에 500mg씩 들어있기도 하고 1000mg씩 들어있기도 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지용성 영양소라서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면역력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원래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국의 60대 이상 중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60대 이후 낙상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칼슘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영양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안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손가락이 떨리는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심한 경우 온몸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경 안정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신경을 진정시켜줍니다. 불안하거나 예민하신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 제품을 고르실 때는 형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화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트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하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로 중요한 영양제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와 심장의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코엔자임 Q10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충분한 양의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30대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특히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부전이나 협심증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코엔자임 Q10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코엔자임 Q60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코엔자임 Q60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00에서 20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유비퀴놀 형태보다는 유비퀴놀 형태가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유비퀴놀 형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영양제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혹시 요즘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식사 후에 자주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도 있고 해로운 유해균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유익균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유익균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익균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영양소 흡수도 잘 안 돼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장내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유해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뇌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과 뇌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장이 건강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인지 기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실 때는 유산균 종류와 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같은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유산균 수는 최소 10억 마리 이상, 가능하면 100억 마리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코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먹거나 자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위산 분비가 많아서 유산균이 죽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도 있으니 보관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영양제 복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는 함께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다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점심에는 코엔자임 Q60을, 저녁에는 마그네슘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혈액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혈액희석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부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용 시간을 조절하면 문제 없습니다. 약을 드시고 2시간 정도 후에 영양제를 드시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O, D, K는 과다 섭취하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됩니다. 비타민 D를 예로 들면 하루 2000 IU 정도는 안전하지만 1만 IU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O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독성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영양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영양제를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살 때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GMP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식약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너무 싼 제품은 함량이 적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제 보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처럼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도 있으니 제품 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유통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도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영양제와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로 혈관 건강을 지키시고 비타민 D로 뼈와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마그네슘으로 근육 경련을 예방하시고 코엔자임 그60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과 면역력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고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지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기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챙겨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해주면 몸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이 크게 좋아지신 사례가 많습니다. 골밀도가 높아지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안정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 한 알의 영양제, 하루 30분의 산책, 하루 3끼의 균형 잡힌 식사,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후에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70대이신 분들이 80대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 80대이신 분들이 90대까지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에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을 가지시고 사회활동도 하시고 두뇌활동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는 정말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전 세계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60대 이상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영양제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5가지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중 몇 가지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셨으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한두 달 먹다가 효과가 없다고 바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하다는 건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력이 있는 겁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70대도 80대도 충분히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시작하기 부담스러우시면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면 오메가3부터 시작하시고, 뼈 건강이 걱정되시면 비타민 D부터 시작하세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면 마그네슘부터, 피곤하시면 코엔자임 그 유식부터, 소화가 안 되시면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5가지를 다 챙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 챙기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 알의 영양제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양제는 보조 수단입니다. 기본은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에 영양제를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혈액검사로 영양 상태도 확인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필요한 걸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세요. 건강은 빨리 챙길수록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